드넓은 창공 위로 한 대의 비행기가 날고 있습니다. 비행기에는 소중한 꿈을 가득 안은 젊은 럭비팀 선수들이 타고 있죠. 그들의 목적지는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경기, 자신의 패기를 시험할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목표 사이에는 험준한 안데스 산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은 웃음과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새로운 우정이 쌓이고 농담이 오가며 기대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젊음과 생기로 가득 찬 그들은 앞으로 닥칠 끔찍한 운명의 장난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비행은 계속되었고 비행기는 광활한 하늘의 캔버스 위에 작은 점처럼 보였습니다. 아래로는 끝없이 펼쳐진 바위와 얼음의 세계, 험준한 안데스 산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 속이 뒤틀리는 듯한 흔들림. 허리케인에 휩쓸린 낙엽처럼 비행기가 곤두박질 치자 승객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객실안은 금속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와 승객들의 겁에 질린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행기가 용서 없는 땅으로 추락하면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귀청이 터질 듯한 굉음과 함께 세상이 폭발했습니다. 금속은 뒤틀리고 불길이 치솟았으며 비행기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바람의 애처로운 울음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마치 잔혹한 정신적 트릭처럼 의식은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신음소리와 함께 생존자들은 잔해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정신을 잃고 부상당한 그들은 필사적으로 생명줄을 잡았습니다. 세상은 고통, 눈, 그리고 항공연료의 악취가 뒤섞인 혼란스러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부서진 거울 조각처럼 기억은 조각나고 파편화되어 끔찍한 모습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폐를 찔렀고 부상자들의 신음소리만이 귀청이 터질 듯한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한때 익숙했던 비행기 동체는 이제 끔찍하게 훼손된 무덤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미동도 없고 일부는 고통에 뒤틀린 시신들이 잔해 속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재앙의 엄청난 규모가 쓰나미처럼 몰려와 그들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초기의 충격은 필사적인 생존 경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상처는 찾을 수 있는 무엇이든 이용해 붕대를 감았습니다. 소중하고 부족한 음식과 물은 잔해에서 수집했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고통이었고 모든 숨은 차갑고 희박한 공기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산비탈에 난 끔찍한 상처 같은 추락 현장은 거의 피난처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뒤틀리고 부서진 동체는 악천후로부터 약간의 숨쉴 틈을 제공했지만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생존자들은 온기를 나누기 위해 서로 옹기종기 모여 앉았고 그들의 몸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그들은 바깥 세상과 연락할 방법도 없이 외딴 산맥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조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낮과 밤이 흐릿하게 흘러갔습니다. 손에 닿지 않는 세상을 잔혹하게 상기시키는 태양이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였습니다. 끊임없이 둔한 통증과 함께 허기가 배를 갉아먹었습니다. 잔해에서 건져낸 얼마 안 되는 식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은 굶주렸고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교활한 적, 절망이 그들의 귀에 대고 속삭이며 포기하라고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회복력의 불꽃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구조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희망이 그들의 가슴 속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 먹을 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신중하게 배급된 음식 조각들은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절망에서 비롯된 끈기로 생명에 매달렸습니다. 잡음 속에서 희미한 신호가 딱딱거리며 들려왔습니다. 바깥 세상과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잔해에서 조립한 임시변통 라디오에서 생명의 신호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재에서 불사조처럼 희망이 솟아올라 지친 그들의 몸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구원일까요?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신호는 희미해지고 목소리는 사라져 그들을 귀청이 터질 듯한 정적 속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홀로 남겨졌고 잊혔으며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은 광활한 산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며칠이 몇 주로 바뀌었고 매일매일이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구조는 온다 하더라도 먼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상상도 할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얼어붙은 바람이 황량한 풍경을 가로질러 울부짖으며 생존자들을 덮친 절망을 메아리쳤습니다. 생존자들 중 난도 파라도와 로베르토 카네사 두 젊은이는 탈출을 꿈꾸었습니다. 간절한 희망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에 힘입어 그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대담한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도움을 찾아 위험천만한 안데스 산맥을 횡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간의 기아와 추위에 시달린 그들의 몸은 그러한 벅찬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련에도 굴하지 않은 그들의 정신은 맹렬한 결의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의 제안은 회의와 두려움이 뒤섞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알 수 없는 위험으로 가득 찬 여정은 고난과 죽음만을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남아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구조를 기다리는 것은 마찬가지로 암울해 보였습니다. 마치 영화 살인의 추억 마지막 장면처럼 송강호 배우의 눈빛에는 체념과 절망이 서려 있었지만 두 젊은이의 눈빛 속에는 희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난도와 로베르토는 인간의 한계까지 몸을 몰아붙이며 위험한 산길을 헤쳐나가며 며칠이 몇 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탈진, 굶주림,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와 싸웠고 그들의 결의는 매 순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희망이 사라지기 시작할 무렵 황량한 흰색 풍경 속에 녹색 리본처럼 좁은 계곡이 나타나 그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계곡으로 내려가던 그들은 양떼를 돌보는 외로운 목동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들의 누더기 같은 모습과 끔찍한 시련을 겪은 헬쑥한 얼굴은 그들의 험난한 여정을 말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모습에 깜짝 놀란 목동은 그들이 생존 이야기와 필사적인 도움 요청을 이야기하자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목동은 지체 없이 당국에 알렸습니다. 1972년 12월 22일, 추락 72일 만에 구조 헬리콥터가 산비탈에 착륙했습니다. 마치 국제시장의 흥남부두 철수 장면처럼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뼈만 앙상하게 남았지만 의기양양한 생존자들이 구조 헬리콥터에서 내리는 모습을 경외심과 불신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안데스의 공포로 가득했던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안도감, 불신감, 그리고 트라우마의 흔적이 뒤섞여 나타났습니다. 문명 세계로의 복귀는 짜릿하면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인간의 따스한 손길, 풍족한 음식,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했던 세상의 소음, 그것은 감각적인 과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쁨과 축하 속에서도 그들의 시련에 보이지 않는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길고 힘든 치유의 여정에 직면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힘을 얻었고 공유된 경험은 깨지지 않는 유대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응답하라 1988의 골목길 친구들처럼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안데스 생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 이야기의 영역을 훨씬 뛰어넘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문화적 현상이 되었고 인간 정신의 회복력에 대한 생생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책이 쓰이고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의 시련은 생존 윤리, 인간의 한계, 그리고 신념과 희망의 힘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직면하고
생존자들의 입장이 되어 상상도 할 수 없는 선택에 직면하게 했습니다. 생존자들의 용기와 회복력은 희망의 등불이 되었고,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인간 정신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도전하고 삶의 소중함과 우리 모두 안에 있는 힘을 일깨워 줍니다. 마치 윤동주 시인의 서시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되묻게 합니다. 안데스 참사는 자연에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은 힘을 냉정하게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인간 생명의 연약함, 문명과 심연 사이의 미세한 경계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비극 속에서 생존자들의 이야기는 희망의 등불, 우리 모두 안에 있는 불굴의 정신에 대한 증거로 떠오릅니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끔찍한 시련 속에서 그들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안락함을 박탈당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선택에 직면한 그들은 설명할 수 없는 끈기로 생명에 매달렸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에 대한 희망의 승리, 두려움에 대한 용기의 승리, 그리고 인간의 삶에 대한 의지의 승리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인간의 정신이 견뎌낼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특정 시간과 장소에 뿌리를 둔 안데스 참사는 문화적 경계를 초월하고 인간이 된다는 것의 의미의 핵심을 꿰뚫는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 내면의 힘의 원천,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의 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회복력의 저장소가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생존자들의 이야기는 극복할 수 없는 역경에 직면했을 때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희망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인간 연결의 중요성, 서로에게서 얻는 힘, 가장 어두운 시간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변함없는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들의 유산은 생존의 영역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영감의 등불 역할을 하며 우리 모두 안에 있는 불굴의 정신을 일깨워줍니다. 마치 아리랑처럼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입니다.